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한일단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9시 4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한일단조가 오늘 장중에 18%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만큼 힘이 좋구나라는 걸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해요.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탄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방산주들 중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보통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일단조 같은 경우가 이러한 북한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 하나 있죠. 빅텍.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번 거는 또 새로운 이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밑골이 다는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는 지금 예쁘게 정배열로 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윗꼬리가 달면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만 요거 타점만 잘 잡아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요,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종목들 잘 잡는 이 솔루션이거든요. AI 친구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변동성을 확 보이는 종목들을 잘 잡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루에 그냥 뭐 이렇게 10 몇 프로씩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선호하지만 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많은 돈 말고요,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잡는데 힘 있는 종목군들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셔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아침에 잘 잡아준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힘 있는 종목들 잡아서 공략한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일단조 몸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늘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멘토님께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AI 시스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잡아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기 적절하게 진입을 하셨다면 오늘 장 안에서만 이미 수익을 크게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AI 시스템이 대신 열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캐치를 해서 알려주니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체험권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일렉트릭 한번 살펴볼게요. 원전이 가는 것처럼 전력 설비도 계속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또 탄탄하게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 설비 안에서 제일일렉트릭은 어느 정도의 주목도가 있을까?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나 이 종목도 최근에 중소형단에서는 힘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HG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3대장들이 있지만, 근데 이 종목은 또 갈 때 또 힘있게 가줍니다. 최근에 좀 약간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10,000원대 부근에서 좀 지켜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나 펜실베니아 쪽인데 이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사실 거기에 의석수도 많고 거기에 표심이 사실 미국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저도 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우위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원래 이제 미국 그런 대선을 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 미국 무슨 자선 행사 같은 거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참여를 안 했대요. 오.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이 원래 종교가 이런 종교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 나라 종교는 기독교인데 거기에 카톨릭도 많아요. 네. 근데 그 행사가 카톨릭에서 진행하는 거래요. 아. 근데 거기에 카톨릭의 행사에 참여 안 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득표 지지율 자체가 네. 굉장히 또 왜냐면 거기 카톨릭 인구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기가 뭐 한 20%만 잡아도 2천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판세가 기울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트럼프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지금 뭐 중국과의 이슈가 있었는데 관세 이슈가 있었어요. 뭐 근데 이거를 바이든을 패스를 하고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예, 애플 대표가 팀쿡 대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바이든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네. 그 뭐 전쟁과 관련돼서 바이든 패스하고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이미 대통령이 된 예, 것처럼. 요즘에 그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계속 뉴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네타냐후나 이러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트럼프에게 통화를 한다? 이건 네.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 재건 쪽이라던가 지금 비트코인 이런 쪽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고요. 진짜 좀 신기한 게 물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사실 전력이라던가 원전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관계없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만약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서 이거를 지금 전력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린 신재생을 하니까 원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전력기기 쪽이라던가 원전 쪽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자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보시면 좋겠고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따가도 좀 바로 얘기할 거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도 여기 또 한 종목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딱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 예, 요게 중심으로 지금 뭐 원전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전과 전력 이 두 가지 섹터 테마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죠. 한화투자증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0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또 증시 안에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와 흐름을 같이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사실 대장은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다시금 1억 돌파해서 고점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런 좀 경기 부양책을 좀 할 것이다. 돈을 푸는 정책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해칭 매매로 가장 많은 메이저 수급들이 선택했던 게 바로 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오는 이 랠리가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정말 1억을 돌파를 해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런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거래소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빗썸이라던가 이제 뭐 업비트 이런 쪽, 그다음에 두나무 지분 이런 쪽으로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이 가니까 관련주도 따라간다. 뭐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코인이 가니까 관련주가 가는 게 아니라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코인이 가던 옛날 시절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코인이 워낙 시장이 커져 버렸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이제 코인 안 가는데 막 관련주들 먼저 가고 코인 따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랑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도 위믹스 코인 먼저 가고 요즘에 뭐 위메이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위메이드 가니까 위믹스 코인 따라가고 이런 그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뭐 바뀌었어요. 코인 시장이 너무 크니까.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게 가상화폐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뭐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게 속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이런 코인 관련주들 이렇게 외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변동성. 왜냐면 지금 뭐 한순간에 막 갑자기 10% 20% VI 걸려 다가도 그걸 다 반납하는 경우가 또 많은 섹터 분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 변동성 있는 종목들 당연히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도 따른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체험권을 활용을 해서 이걸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서의 하나투자증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안에서 10위권 안에 들기도 하고 또 실버를 향해 달려갈 만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몸집이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종목으로 눈길을 돌리시는데요. 하나투자증권 도 이와 맞춰서 또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10시 31분경에 잡아냈는데요. 내가 가상화폐 관련주에 관심이 있지만 언제 튀어오를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I 시스템이 그 시점을 알려주니까요. 한번 2주 무료 체험권으로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AI 시스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시장을 거시적으로도 보시고 정말 세세하게도 들여다봐 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을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준비해 놨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멘토님과 장중에 같이 전략을 세워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 중에서 마지막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만나볼 건데요. 하나투정증권과 마찬가지로 10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현재 임상 2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특히나 표적 항암제 이쪽은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표적 항암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이 파이프라인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위 기업들도 그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인데 물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됐을 때 돈은 잘 벌겠죠. 하지만 요게 그런 FDA 승인 날 때까지 임상에 성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악재라던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러한 종목은 좀 힘있고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승부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손절 라인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른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물론 기대감은 크지만 완벽하게 뭔가 어떤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만 이게 아직 확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기대감에 꾸준히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 다들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그때 장중에서 오르는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AI 시스템이 열일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리스크가 큰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장 안에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주십니다.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미리 선별해놓은 종목들은 만나봤는데 장중에도 AI 시스템은 계속해서 열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잡은 종목이 또 있겠죠? 네, 여기 잡은 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이 종목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일단 뭐 제가 반도체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쪽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하이닉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 향에 대한 AI 가속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이 종목을 잡았다라는 점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종목은 지금 저는 딱 역헤드앤 숄더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중바닥 패턴을 이쁘게 만들면서 지금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하고 상승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 자체의 95%가 PCB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그 PCB 기판이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이랑 딴 데는 대덕전자는 왜 그러냐? 얘만 왜 이렇게 세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 PCB 기판의 핵심은 MLB라고 해서 다중 기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라던가 서버에 들어가는 그 PCB 기판이 그러니까 층 하나만 넣어서 처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로 층을 쌓아가지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AI 가속기향 매출이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이 있다라는 점이 이수페타시스는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뭐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9월달 수출 데이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PCB, 그러니까 MLB 기판에 대한 평균 단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국 쪽, 그러니까 에이펙스 서킷이랑 합작 투자 계약도 체결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이러한 AI 가속기향 PC 기판 쪽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불사신이죠. 빠지면은 계속 올라. 네. 멈추지를 않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IB에서 목표 주가 $190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액분을 한 거잖아요. 10분의 1을. 그렇죠. 원래 안 했으면은 지금 $1,300예요. 그럼 여기서 $1,900? 그럼 우리가 22년도 10월달 그때가 엔비디아 주가 $100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10배 넘게 올랐죠. 네. 근데 지금 $190, 그때 당시에 $1,900, 19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랙엘 한 대당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왕창 사들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미리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가 잘 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TSMC도 좋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팹리스 기업 중에 대표 주자가 엔비디아인데,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는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TSM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SMC가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뭐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게 나왔죠. 그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SMC가 그런 파운드리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TSMC 쪽에다가 엔비디아는 계속 맡길 건데, 그럼 거기에 맡기는 양을 계속 늘린다, 그러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들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반도체 안에서도 앞으로 AI향 직접적인 매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힘이 빠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도 보시면요, 장 초반에 밑꼬리 달고 빠지는 듯 하다가 다 회복하고 양전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뭔가 또 블랙엘 계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와서, 특히나 과거에는 HBM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올랐다 한다면, 이제는 이런 AI 가속기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